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대선주, 정책주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게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오후에 지금 요 한동훈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 지금 요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요게 뭐 한 10분짜리 정도의 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선 출마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영상을 좀 유튜브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들을 다 한 상황인데, 자, 3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선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주 전략, 그리고 뭐 정책주 전략, 이런 전략들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드리는 이런 뭐 투자 전략, 그리고 요 시나리오, 이런 거에는요 대선 일정에 따른 공략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대선은요 1년 동안 흐름이 이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선이 아닌 탄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흐름을 알아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즉, 주가의 매매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동안 있을 때는 뭐 갔다가 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도 또 가고 이래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요 파동을 정확하게 일정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선과 이 탄핵 대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그 이화공룡, 그렇죠? 전설의 이화공룡이 1800%가 올라갔습니다. 1800%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대선주의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바뀌었냐? 바로 탄핵에서 바뀌어요. 탄핵에 의한 대선은 박근혜 시절이죠. 그렇죠? 그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재인 관련주, 특히나 뭐 우리들 제약 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시세가 다 올라서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냐면 문재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저히 시세가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뉴페이스로 나타난 등장인물이 그 당시에 안철수예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안랩, 써니전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크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재인 관련주를 잡았다면 손실이 났어요. 안랩하고 써니전자를 잡았어야지만 큰 수익이 났다 이거예요. 즉,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의 타이밍과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의 선택 당연히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 역사적인 흐름은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해요. 반복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예요. 자, 요 이재명 인맥주는요, 여러분들 12월 4일부터 계엄 선포서부터, 그쵸? 탄핵 결정 때까지 오리엔트 전공이 1600%가 올라요. 1600%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4월 4일 날 11시가 되면은 오리엔트 전공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국민의힘 후보자들은요, 이제 등록을 계속 하고 있죠. 나가겠다고. 지금 대구시장도 뭐 다 그만두고, 그렇죠? 당대표도 그만두고 이러면서 이제 다 대권에 도전을 한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맥주가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재명이 정책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 정책주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이 공통 정책주는 누가 되더라도, 뭐 이재명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요 일자리하고요 이 저출산은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결은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통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별 정책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 정책이 또 이 저출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게 공통 정책하고 뭘로 간다? 순환매로 간다는 거예요. 순환매. 여러분들. 뭐 하나만 간다는 게 아니고 순환매로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일자리가 올라가면은 또 기본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순환매를 해가면서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딱 경선 때까지만 가요. 경선 때. 자,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안철수가 나왔을 때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때는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이 선택과 집중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재명이 정책주, 물론 요 이재명 정책주에는 공통 정책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책주하고 국민의힘 후보자의 인맥주 있죠. 그렇죠? 요게 지금 시소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디어 매체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뭐 몇 프로 이렇게.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위라고 치더라도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자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렸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팍팍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대선주의 매매 시점은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해준 데가 많이 없습니다. 자, 4월 9일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사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선 진출을 4월 10일날 진출을 한다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마 전에 또 사퇴를 하고 대선 나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대선에 나오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함을 다 내려놓고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재명 관련주가 변동성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딱 이거 직함 내려놓을 때부터 생겨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는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센스 있게 딱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월 중순이 되면요, 이게 이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4월 중순이 되면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때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요, 경선을. 그래서 뭐 제주도 비롯해서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서울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경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선의 날짜하고 이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수 시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또 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되고 또 국민의힘 경선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아무래도 없죠. 인물이 없어요.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지지율로만 보자면 김문수랑 홍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각 후보별로 주가는 널뛰기가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때까지예요. 딱 경선 때까지.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 경선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미 이때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5월 초까지 경선이 되는데, 이 경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임명된 이 후보의 관련주는 고점을 이미 찍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5월 11일 날 대선 후보 등록 날이에요. 그러면 경선이 이전에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선이 끝났으니까 임명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고, 물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겠죠. 뭐 허경영 같은 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12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개시를 해서 이제 뭐 선거 아르바이트 하고 또 나가서 일당 받아오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월 12일 딱 이날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가 15년의 대선주 경험을 살려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으로 큰 수익을 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바로 대선주예요. 5년에 한 번 오는 거 이번에 3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4월 4일 이후에는 이 대선주의 지금 현재 시점이요, 잘 보세요. 대선주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한가 뭐 3방 2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못 잡으신 분도 있고요. 그냥 상한가에 대충 샀는데 올라갔는데 뭐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일 동안 주가동은 5파동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사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일단은 1파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딱 5파 끝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떨어질 때는 그냥 쭉쭉쭉 떨어져요. 쭉쭉쭉 계속. 그래서 각 후보자 관련주별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각 테마별로 뭐 일자리 테마, 저출산, 기본소득, AI 이렇게 각 테마별로 순환매를 하는데, 이 테마별로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갖다가 그리면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올라가면은 저출산이 떨어지고, 그렇죠? 뭐 저출산이 뭐 떨어지면은 또 기본소득이 올라가고, 기본소득이 떨어지면 저출산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후보가 같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다른 후보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그래서 뭐 한동훈, 그렇죠? 뭐 김문수, 홍준표 이런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또 이재명 관련주가 떨어졌다가 또 국민의힘 관련주, 뭐 한동훈 관련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파동을 그리면서 나오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요 눌림의 자리에서 사야지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면요, 여기서 뭐 사봤자 물렸다가 뭐 올라가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정확하게 이 대선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지만 남은 기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눌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구독자분들은 들어가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두 자릿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대선주, 정책주, 뭐 인맥주, 관련주 이런 걸로 지금이 수익 먹기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조기 대선, 이거 대선주 리포트 다 드렸죠. 이거 잘 활용해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자, 대선이 끝난 다음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2달 후에 대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선이 없었어도요, 2025년은요 전략 후강의 흐름이 지금 되는데 지금 미국장이 역대급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만큼. 그러면은 즉 저점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자, 2025년 올해가 왜 중요한 한 해냐.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예요. 된 첫 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이 한국도 대통령이 된 첫 해예요. 6월 달이면 대통령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된 첫 해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2025년이 대통령이 처음 그 해를 맞이하는 첫 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기 첫 해에는 이 경제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뭐 이코노믹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트럼프노믹스 뭐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이 첫 해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주도주가.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도주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10배, 뭐 20배 가는 텐베거 종목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월달, 3월달 시장이 안 좋아서 10배 가는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때 봐봐요.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신재생, 2차 전지 다 10배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리포트에도 대선 이후에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 정책주가 또 10배, 20배 가는 텐버거 종목이 여기서 나오니까 대선 이후에 연속되는 이런 공략으로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제가 드리는 리포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선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이 주도주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해서 10배짜리, 20배짜리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이래서 수익 내기가 아주 좋은 찬스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대선주로, 정책주로 크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리포트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344-5857 요거 저장해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주, 자, 이쪽에 조금 시선이 많이 쏠려 있어서 이런 거는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AI 쪽으로도 트럼프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자,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챗GPT의 샘 울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챗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리고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자,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 강남역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역,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뭐다? 보안 분야다.
보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맨하튼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텍사스가 자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이 보라색으로 칠한데 이 규모가 바로 이 규모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20조 정도, 그렇죠? 자, 720조 정도의 스타게이트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 투입이 예정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이 보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으로 세력들이 지금 저점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때와 같은 시기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의 바닥 매집이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이 포착이 되었고요. 아직 풀리지 않는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주도주였던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종목의 정보 공유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를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검색기 보이시나요? 스윙 단타 검색기 보이시죠? 자, 이 검색기가 당일 이렇게 종목을 쭉쭉쭉 뽑아주는데 우리는 이 종목들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쭉쭉쭉 이렇게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 그렇죠?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당일 일본 캔들의 요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나왔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만 해도 53, 거의 50개 넘는 종목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요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꿈비라는 종목 보세요. 오늘 얘도 상한가 갔는데 자, 일봉 차트에 화살표 나왔나요? 여기에? 안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버려주시면 돼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준 종목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됐다 나왔다 라고 하면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3분봉으로 찍어주고 이 3분봉으로 찍는 이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신호 수식이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에요. 쭉쭉쭉.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요. 아니네요. IB 김영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B 김영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신호가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6개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의 화살표 의미가 뭐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첫 번째에 못 들어갔어. 놓쳤어. 그러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세 번째에 놓쳤어. 그러면 이때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진입 구간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놓쳤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신호를 다 놓쳤어. 그렇죠? 요 구간의 신호를 다 놓쳐서 요때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요때 들어갔어. 요때가 몇 시 몇 분이에요? 오후 1시 12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몇 프로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냐? 자, 23.55%예요,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가지고 이 검색기를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에 23%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도 신호를 놓쳤어. 내가 요때 들어갔어.
그럼 몇 프로예요? 18%예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익절이다. 요 익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에서 20%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요때 들어가면 23%, 요때 들어가면 18%야. 근데 얘 요때 들어갔을 때 23%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넘었었죠. 3% 넘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보시면 제가 10%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요때쯤, 네, 요때쯤 하면 되네요. 거의 한 16%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그냥 16%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만 50개가 넘는데 이 한 종목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씩 지금 50개 중에 그냥 10%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은 50개에 10%면은 10개예요. 10종목에 15%면 몇 프로? 150%예요. 150% 여러분들. 전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익절 구간은 10%에서 20% 구간 진입하면 무조건 하셔라. 욕심 부리지 말고. 괜히 욕심 부렸다가 여기까지 갔어. 진짜 욕심 부려서 내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진입 구간 잘 들어가 놓고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도 여러분들 손실이에요. 이것도 리스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익절 구간을 10%에서 20%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사이에서만 익절을 하시면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검색기를 쓰실 때 이 신호 수식이랑 같이 쓰면은 이런 점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전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신호만 받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신호가 나올 때 알림이 안 떠요. 알림이 안 뜬다라는 거는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뭐 회사를 다니시던 어쨌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9시부터 9시 15분 딱 이때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강력 매수 신호 수식 있죠. 요 신호 수식 이게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15분도 볼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분조차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요,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분은. 그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만 집중을 해주시고,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색기랑 신호 수식 요거 두 개는 그냥 배포를 해드려요.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자, 똑같아요.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2-5857 요거 제 번호 저장을 해두시고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와 신호 수식, 그쵸? 요거 두 개랑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었죠. 그쵸?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저점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 요거까지 전부 다 세 가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6344-5857 제 번호 저장해두시고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요 세 가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다 받아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